안녕하세요. 올해로 92이 된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75세 이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무슨 특별한 음식이라도 드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걸 먹어서가 아니라 위험한 걸 안 먹어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끄떡없던 몸이 75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음식 때문에 고생하거나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75세 이후에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의 무서운 진실. 첫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짠 음식입니다. 라면, 젓갈, 장아찌, 짠 국물 음식들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살던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78세 되시던 해였는데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는 꼭 짠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점심에는 라면에 김치 올려서, 저녁에는 생선조림에 젓갈까지. 하루 종일 짠맛만 찾으셨죠. 처음에는 나는 짠맛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더니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압이 200을 넘어가 있었고 혈관이 막혀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반신불수가 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의 2배가 넘어요. 특히 75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짠 음식을 계속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게 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녀야 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음식도 제한적으로만 드실 수 있게 됐죠. 가족들까지 모두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라면은 정말 조심하세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정도예요. 특히 국물까지 다 마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드셔야 한다면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음식도 조심하세요. 국물에 염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젓갈류, 장아찌,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만 반찬으로 드시고 너무 짠 것은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해서 신맛으로 짠맛을 대신하세요. 마늘,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싱거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짠맛에 익숙해진 혀는 2주일 정도만 싱겁게 먹으면 다시 적응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을 되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당분 폭탄, 달콤한 유혹의 함정.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과일이나 음료수, 과자류 말이에요. 제가 알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1세이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이 조금 높긴 했지만 약을 드시면서 그럭저럭 관리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과일을 참 좋아하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사과 2개, 바나나 3개, 포도 1송이씩 드셨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시고 물을 계속 찾으시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300을 넘어가 있었어요.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과일도 당분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그 후로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아서 결국 발가락 한 개를 절단해야 했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죠. 지금도 혈당 조절하느라 하루 종일 신경 쓰며 사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 것을 먹어도 혈당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오른 혈당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요. 특히 위험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일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음료수예요. 콜라, 사이다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사탕 8개와 같다고 하더군요. 목이 마르시면 물을 드세요. 셋째, 과자나 빵류입니다. 특히 단팥빵, 크림빵, 케이크 같은 것들은 당분 폭탄이에요.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드셨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500 가까이 올라가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 것은 거의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하루에 한 번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음료는 물이 최고입니다. 맛이 없어서 싫으시면 레몬 조각을 넣거나 보리차를 드세요. 달콤한 음료는 정말 끊으셔야 해요. 간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견과류나 삶은 달걀, 치즈 같은 것들로 드세요. 단백질이 많고 당분이 적어서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거나 신장이 망가지거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조심하세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딱딱한 음식에 숨겨진 위험.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딱딱한 음식들입니다. 견과류, 마른 오징어, 딱딱한 사탕, 얼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의 끔찍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83세이셨는데 평소 호두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하시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호두를 드시다가 갑자기 목에 걸렸어요. 호두 조각이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시는 거예요. 급히 등을 두드려드리고 물을 드시게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응급실로 달려가서 내시경으로 겨우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10분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이분은 공포감 때문에 고형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게 되셨어요. 또 다른 분은 마른 오징어를 드시다가 잇몸에 상처가 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 있었는데 딱딱한 오징어를 씹다가 잇몸이 찢어진 거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치과 치료를 몇 달 받으셔야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치아가 약해집니다. 범랑질이 닳아 없어지고 잇몸도 내려앉아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딱딱한 것을 씹으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자칫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높아져요. 셋째, 목 근육이 약해집니다. 삼키는 힘이 약해져서 음식이 목에 걸리기 쉬워요. 가장 위험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정말 조심하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이 목에 걸리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혼자 계실 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드세요. 마른 오징어, 육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기고 딱딱해서 잇몸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소금기도 많아서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딱딱한 사탕도 조심하세요. 입에서 녹여 먹어야 하는데 자칫 씹다가 치아가 깨질 수 있어요. 또 사탕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요. 얼음도 절대 씹어 드시지 마세요. 치아에 충격을 줘서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얼음을 씹다가 치아에 금이 가서 신경치료를 받으셨어요. 몇 개월 동안 치과를 다니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과류를 드시고 싶으시면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나 죽에 섞어 드세요. 고소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부드러운 두부, 달걀, 생선살 같은 것으로 드세요. 마른 오징어 대신 부드럽게 졸인 오징어나 연어를 드시는 게 좋아요. 사탕 대신에는 부드러운 젤리나 푸딩을 드세요. 당분도 적고 목에 걸릴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계실 때는 절대 딱딱한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만약 목에 걸리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거든요.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안전한 식사의 첫걸음이에요. 네 번째, 차가운 음식이 부르는 재앙. 네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차가운 음식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차가운 음료, 냉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던 한 할머니인데 85세이셨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드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연달아서 2개나 드셨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설사를 심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배탈 났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탈수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생겼어요. 몸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폐렴까지 걸리신 거예요.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시다가 겨우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준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더운 날 냉면을 드셨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하셨어요. 급히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부담이 간 거였어요. 차가운 음식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군요.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위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요. 이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더욱 움츠러들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혈관이 예민해집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조심하세요. 당분도 많고 차갑기까지 해서 이중으로 위험해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빙수나 팥빙수도 마찬가지예요. 얼음이 위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요. 게다가 단팥까지 들어있으면 당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차가운 음료수도 조심하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냉면, 냉국수 같은 것도 주의하세요. 면 자체는 좋지만 차가운 국물이 문제예요. 특히 더운 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더욱 위험해요. 실제로 한 분은 냉면을 드신 후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더니 쓰러지셨어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거였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운 여름에도 미지근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시원함을 느끼고 싶으시면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몸을 식히시고 음식은 상온에서 드세요. 목이 마르실 때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 대신에는 차가운 과일을 드세요. 하지만 이것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보다는 조금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시원한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찬 음식보다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수박, 참외 같은 과일이나 오이 냉국 같은 것들이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차갑지 않게 드셔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더운 날일수록 차가운 음식은 더 위험해요. 몸이 더위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작은 시원함을 위해 큰 건강을 잃지 마세요. 미지근한 음식이 여러분의 위장과 심장을 지켜줄 겁니다. 다섯 번째, 기름진 음식의 치명적 유혹. 마지막으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 도넛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 오랜 친구였는데 81세까지도 정정하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름진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이 먹을수록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걸 자주 드셨죠. 어느 날 저녁에 치킨을 드신 후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그날 밤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거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조금씩 쌓여있던 것이 그날 밤 터진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분이 기름진 음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80세이신 분인데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치킨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속이 메스껍고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췌장에 부담을 줘서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한 달 넘게 입원하셔야 했고 그 후로는 기름진 음식은 물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도 배가 아프시게 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크게 변화합니다. 첫째, 담즙 분비가 줄어듭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췌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기름기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췌장에 부담이 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튀김류는 정말 조심하세요. 치킨, 돈가스, 튀김 반찬 같은 것들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소화하기 어려워요. 특히 며칠 된 기름으로 튀긴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육류의 포화지방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조금만 드세요. 라면도 기름진 음식이에요. 면을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짠맛과 기름기가 더해져서 이중으로 위험해요. 마요네즈, 버터 같은 조미료도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마요네즈를 좋아해서 뭐든지 마요네즈를 발라서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심장병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름진 음식 대신 찜이나 삶은 음식을 드세요. 닭고기도 튀김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이나 찜닭이 좋아요. 고기의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기름기는 피할 수 있거든요. 생선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의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생선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볶음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좋고 기름 대신 물이나 육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견과류의 기름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호두 2~3개, 아몬드 5,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바로 눕거나 격한 활동을 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기름진 음식을 드신 다음 날에는 채소 위주의 담백한 음식으로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 며칠 연속으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기름진 음식의 영향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시적인 맛의 즐거움보다는 오래도록 건강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무리, 음식이 만드는 운명의 갈래길. 여러분, 지금까지 7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짠 음식, 당분 많은 음식, 딱딱한 음식, 차가운 음식, 기름진 음식.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92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음식들을 일찍부터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음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갈래길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쪽 길은 짠 음식, 단 음식, 딱딱한 음식, 차가운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뇌졸중, 당뇨 합병증, 기도 폐쇄, 위장 질환, 심근경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는 삶,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삶이 있어요. 다른 한쪽 길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독립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되돌아오기 어려워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하고 나서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망가지고 나서는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시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위험한 음식들을 멀리하고 안전한 음식들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짠맛, 단맛,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혀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음식의 참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드시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요리하기 어려우시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 두부조림, 채소죽, 생선구이 같은 것들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건강한 반찬을 파는 곳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내일의 건강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노년을 올바른 선택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